네, 온라인 클래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수업 중에 2차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 그 발표가 또 나가지고 온라인 클래스가 한 주 더 연장이 될 거죠. 그러니까 9월 11일까지로 지금 연장이 된 상태라 앞으로도 오늘 포함해서 3번 더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온라인 진도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꼭 집에서 잘 듣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면 수업을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내용 꼭 잘 들으셔야 나중에 따라오는데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마찬가지로 계속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서 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꼭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갑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평면 벡터 성분했고 오늘 드디어 내적에 갑니다. 83페이지 평면 벡터의 내적 보겠습니다. 단원정부터 또 쓸까요? 벡터 이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03 평면 벡터의 내적 다운 제목 쓰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드디어 내적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복습 좀 해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였죠? 성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분이 뭐였죠? 벡터 A를 A1, A2 벡터 B를 B1, B2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성분이라고 그랬죠. 성분의 정확한 뜻은 위치 벡터로 나타냈을 때 뭘로? 위치 벡터 뭐였죠? 시점을 한 점으로 고정시킨 거, 그 한 점은 원점으로 고정시켰을 때 그러면 이 벡터를 나타내는 데는 종점의 좌표만 주어져도 충분히 이 벡터가 어떤 벡터인지 설명이 다 가능하다. 크기, 방향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 종점만 따로 띄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벡터라고 표시를 하자. 그래서 이거는 좌표가 아니고 이렇게 써도 벡터예요. 얘 는이잖아요. 는 얘랑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써도 요거랑 같은 의미, 이렇게 써도 요거랑 같은 의미 이런 얘기거든요. 좌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성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X 자리에 있는 성분을 X 성분, Y 자리에 있는 성분을 Y 성분으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표시를 좌표처럼 표시를 해도 얘는 벡터를 뜻한다라는 얘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이런 성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분으로 연산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해진다. 더하기는 어떻게 한다? 더하기는 성분끼리 더해준다.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증명까지 다 했죠.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해봤나 모르겠네요. 이건 개인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해봤으면 좋겠어요. 빼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이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실수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것도 각각의 성분에다가 실수배 똑같이 해주면 A가 아니고 KA2죠. KA2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문제도 이것저것 많이 풀어봤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됐나요? 오늘 내용 갑시다. 오늘 이제 드디어 사실 1학년 아니죠. 2학년 기하 때 배우는 벡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해요. 내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적하려고. 내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적은 그 덧셈, 뺄셈, 실수배 같은 연산 기호 중에 하나예요. 사실 내적 다음에 뭐가 있냐면 외적이라는 것도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는 연산은 덜셈, 뺄셈, 실수배, 내적 가지고 네 가지의 연산을 할 줄 알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적은 뭐냐면 좀 정리를 해보면 평면 벡터의 내적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덧셈 뺄셈 했으면 우리가 뭘 하고 싶어요? 곱셈 나눗셈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벡터의 곱셈, 벡터의 나눗셈이라는 개념은 사실 조금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곱셈이라는 거랑 연결을 바로 짓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그런 비스코로만 계산을 하나 만들어낸 게 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적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기본 전제로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값. 에 대해서 먼저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정의 봅시다. 벡터를 두 개 한번 그려볼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두 개 하나 그려보고 여기를 0, 0이 아니고 원점 A, B라고 잡아보고 얘 벡터를 벡터 A, 얘 벡터를 벡터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각도는 어떻게 정할 거냐면 이 사이를 각도로 정할 거예요. 이 사이를 각. 보통 우리가 세타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세타. 그래서 각 AOB 이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세타는 0에서 파이 사이. 파이가 뭐죠? 기억나죠? 파이 180도. 그러니까 이 세타는 둔각으로 잡지 않겠다 이거예요. 요 각, 바깥쪽 각을 세타로는 잡지 않겠다. 항상 작은 각을 세타로 하겠다라는 전제가 하나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별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가고 핵심적인 내적 갑시다. 내적. 내적이 뭐냐? 내적이 뭐냐? 우리가 이제 벡터 A하고 벡터 B를 평면 벡터, 지금 평면 벡터 다루고 있죠. 평면 벡터라고 하고요. 이 세타를 벡터 A와 벡터 B가 이루는 각이다라고 좀 전제를 깔고 갈게요.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러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라는 게 뭐냐?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 A 내적 B, A와 B를 내적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라는 건 뭐냐면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A 내적 B. 일단 점 하나 넣어주면 돼요. 뭐랑 비슷해요. 사실 우리가 문자 그 사칙 연산 중에 곱하기 점으로 많이 쓰죠. 생략하기도 하는데 이 점은 생략하면 안 돼요. 벡터에서의 점은 생략하면 안 되는데 이 점은 내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더하기는 벡터끼리 더하기했다는 얘기, 빼기는 벡터끼리 빼기했다는 얘기는 K는 실습했다는 얘기. 요 앞에 점 붙이는 거랑 요 앞에 점을 붙이는 요 사이에 점 붙이는 거랑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요 앞에 점 붙이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곱하기의 개념인데 얘는 곱하기 아닙니다. 그냥 내적 기호예요. 알겠죠?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거의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말로 좀 외우면 좋겠어요. 크기, 코사인. 뭐라고요? 크기, 코사인. 뭐라고요? 크기, 코사인.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A와 B를 내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의 크기 구할 줄 알죠? B의 크기 구할 줄 알죠? 코사인. 코사인 세타. 요 각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코사인 붙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당연히 여기에 될 세타는 0에서 파이 사이. 잠깐 좀 얘기를 하면 봅시다. 벡터 두 개를 더했어요. 또는 벡터 두 개를 뺐어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 결과값은 벡터일까요? A랑 B를 더한 벡터는 말이 이상하네. A랑 B랑 더하면 벡터일까요? 당연히 벡터죠. 그러니까 1,1, 2,1을 더하면 3,3이라는 벡터가 만들어지죠. 맞나요? 근데 A랑 B랑 내적하면 이거 벡터일까요? 벡터일까요? 우리가 벡터랑 비교하는 개념이 하나 더 있었죠. 뭐였죠? 스칼라. 기억납니까? 스칼라는 뭐만 가지고 있느냐? 크기만 가지고 있느냐 이라고 했어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스칼라는 방향이라는 거 없이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를 스칼라라고 했는데 얘는 벡터일까요? 방향이 있나요? 크기. 얘는 어떤 실수값이죠? B, 크기. 어떤 실수값이죠? 코사인? 어떤 숫자, 실수값이잖아요. 그럼 얘네 세 개 곱하면 뭐 돼요? 스칼라 되죠.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이해되나요? 벡터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를 하면 그 결과값은 벡터가 돼요. 맞죠? 근데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 뭐가 되냐면요. 스칼라가 돼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벡터끼리 연산을 하는데 덧셈, 뺄셈, 실수배는 결과도 벡터가 나오지만 벡터 두 개 합치면 이렇게 평행사변형 대각선 방향의 벡터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숫자가 나와요. 실수값, 크기,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 벡터 A랑 벡터 A가 0벡터고 또는 벡터 B가 0벡터이면요. 벡터 A 내적 벡터 B는 얼마가 될까요? B의 크기 또는 A의 크기가 뭐가 되죠? 0. 스칼라 값에다가 어떤 값이든 간에 0 곱하면 뭐 돼요? 0 되죠. 여기다 벡터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숫자 0이에요. 알겠죠? 반대 방향 될까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되나요? 그 내적이 0이면 항상 둘 중에 하나 0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되죠. 뭐 있죠?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 세타가 90도인 경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코사인 값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수원을 했죠. 수원 스투 했으니, 스투 지금 하고 있고 수원 했으니까 그 삼각 비에 대한 것들 다시 좀 복습이 됐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값, 사인 값, 탄젠트 값 기본 그 뭐냐 특수각에 대한 거 당연히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거 기억한 상태에서 요 정도 그 왔다 갔다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해야 돼요. 코사인 많이 중요합니다. 코사인 그 뭐냐 그것도 나오죠.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나오고 뭐 사인 법칙도 있긴 한데 코사인 법칙이 되게 또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코사인에 대한 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수가 뭐 당연히 다 기억하셔야 돼요. 코사인에 대한 이런저런 막 그래프 그리는 것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코사인이 90도인 경우는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된다라는 보장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만 가능하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여기다가 내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할게요. 참고. 요거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계산하는 방식. 크기, 코사인. 뭐라고요? 크기, 코사인. 외우셔야 돼요. 이거 좀 외우세요. 크기, 코사인. A의 크기, B의 크기, 그 사이값. 그러니까 얘는 사실 사이값을 알아야 된다는 그 뭐냐,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요거를 크기, 코사인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요거를 좀 그래도 시야에 들어오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눈에 들어오게. 봅시다.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 내적은 곱하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좋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더하기는 우리가 좀 어떻게 그 실제적인 모델로 설명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죠?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툭 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딱 멈추고 옆으로 슉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누가 옆에서 툭 쳤다고 해서 직각으로 팍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힘이 합쳐지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게 덧셈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라고 힘의 방향으로 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뭐 하고 싶은 거냐면 곱하기를 하고 싶다고 쳐요. 근데 이 나가는 방향에 곱하기를 어떻게 하지? 라는 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 코사인의 의미가 뭐죠?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코사인의 의미. 정사형이라고. 그때 가서 또 설명할게요. 코사인의 의미는 뭐냐면 코사인이 뭐예요? 뭐 A, B, C라고 하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빗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코사인은 이 B를 이쪽으로 넘겨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B 코사인 세타는 A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A 이렇게 돼요. 수직일 때. 이해돼요? 그럼 이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띠리디디디디 내려서 수직인 만큼이 있다고 쳐요. 그럼 요 점까지의 거리 요거가 어떤 값이 되냐면 B 코사인 세타가 돼요. 정확하게 하면 절대값 벡터 B죠. 이해돼요? 절대값 벡터 B 코사인 세타 어디서 많이 봤지 않았나요? 여기 보이나요? 보이나요?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이 B라는 벡터를 찍어 누른 거예요. 이 A라는 방향으로. 방향을 맞춰준 거예요. 이해돼요? 반대로도 설명 가능해요. 이쪽으로도 찍어 눌러서 요만큼이 A 코사인 세타다라고 설명도 가능해요. 어찌됐든 방향을 맞춰주는. A 코사인 세타. 됐나요? 그 다음에 방향 맞춰준 다음에 얘랑 곱하는 거죠. 그러면 방향이 맞기 때문에 곱하기의 개념이 조금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뭐 실질적인 모델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외워야 될 건 그냥 크기 코사인이라는 건데, 크기 코사인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까? 아니면 시험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좀 빨리빨리 이제 개념을 이거 찾아내고 풀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방향을 맞춘다. 코사인을 찍어 눌러서 방향을 맞춰준다라는 개념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정상 설명할 때도 한 번 더 이걸 사용하게 되니까 이 개념을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의 의미는 방향을 맞춰서 이쪽 면으로 찍어 눌러준다. 근데 얘를 이렇게 이쁘게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사정없이 짓눌러가지고 요 방향 요만큼만 찍어 누른다.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요만큼만 찍어 누른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A 내적 B는 어떻게 하면 된다? 크기, 코사인. 알겠죠? 공간이 좀 되니까 여기 하나 더 씁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A의 크기가 3이에요. B의 크기가 2예요. 세타가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 몇 도죠? 60도예요. 60도. 그러면 A 내적 B가 어떻게 될까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크기, A의 크기 3, B의 크기 2,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없어지고 답은 3. 그래서 A 내적 B는 3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84페이지 문제 1번. 84페이지 문제 1번 있습니다. 그거 지금 바로 노트에 해봅시다. 84페이지 문제 1번 노트 해보세요. 네, 다 풀었나요? 접은 사람들은 풀고 오십시오. 봅시다. A 내적 B를 구해보래요. 각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봅시다. 이 어떻게 구하면 4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코사인 0도. 코사인 0도 얼마죠? 1. 그러니까 얘는 4 루트 6. 얘도 4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코사인 45. 코사인 45도 얼마죠? 2분의 루트 2니까 2 약분되고 요거는 2 루트 3인가요? 답은 4 루트 3. 그 다음에 4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코사인 150도. 코사인 150도 어떻게 구하죠? 그래프 기억납니까? 150도면 여기서 30도 온 거니까 30도 간 거에서 그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2 약분되고 이거는 3 루트 2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루트 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코사인 150도 계산할 줄. 그 뭐 그런 것도 했었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 기억나죠? 코사인 뭐 이거 쓰지 말고 파이 뿔마 세타, 뭐 사인 파이 뿔마 세타, 탄젠트 파이 뿔마 세타, 2분의 뭐 다 했었죠. 2분의 3파이 뭐 이런 것까지. 기억나죠? 그거 공식을 외우시든가 아니면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그리면 사실 다 대칭이기 때문에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프 그릴 줄 알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거는 선택을 하셔서 아무튼 할 수 있게는 만들어 놔야 돼요.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당연히 그 시간이 오래 좀 더 난 빠르게 문제를 잘 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뭐 외워두면 도움이 될 거고, 근데 나는 외우는 거 너무 싫다 하는 친구들은 그래프 그려서 이해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게끔이라도 만들어 두시라고요. 알겠죠? 84페이지 문제 2번. 요거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84페이지 문제 2번. 평면 벡터 A에 대해서 벡터 A 내적 벡터 A가 절대값 벡터 A의 제곱임을 보이시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똑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그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벡터의 크기의 제곱,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기의 제곱이지만 아무튼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증명은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사실 증명 굉장히 쉬워요. A 내적 A라는 건 뭐냐면 A의 크기 코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같은 벡터를 내적했어요. 그럼 이 각도 얼마죠? 0도죠. 그러니까 이 세타가 얼마예요? 0도예요. 0이에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0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나온다?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적
내적이라는 걸 이용하면 내적이라는 걸 이용하면 이 크기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된다라는 거. 됐나요? 넘어가서 이제 84페이지 문제 3번.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책에다 합시다. 이거 책에다 할게요. 책에다. 지금 한번 책에다 풀어보세요. 책에다가 풀어보세요. 그림 그릴 동안. 됐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봅시다. 이 두 개, 노란색 두 개를 내적을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크기. 코사인인데 이거 세타 얼마죠?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럼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죠. 코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1. 그러니까 답은 얼마? 18. 얘 답은 18. 뭐 이렇게 나오고. 얘는 크기, 코사인 90도. 코사인 90도 얼마죠? 0.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풀면 되고 여기서 잠깐 보면 지금 보면 아까 뭐라 했어? 그 내적의 의미는 찍어 누른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이거 찍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찍어 누르면 그러면 딱 점으로 찍히겠죠. 얼마예요? 크기 값이 0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죠? 아 그럼 90도는 내적하면 0이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서 85페이지 갑시다. 공간이 좀 애매해서 지우고 할게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이번 단원 제목이 뭐죠? 벡터의,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죠. 우리가 방금 뭐 배웠죠? 내적 배웠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성분 어디 갔죠? 크기 코사인 이게 성분인가요? 나 그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림 그려 설명했죠. 그죠? 근데 우린 이번 단어는 성분이에요. 내가 성분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성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간편해지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근데 우리 방금 내적 풀 때는 그림 그려서 풀었죠. 그죠? 각도가 나와야 되니까. 각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뭐 할 거냐면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 실습했을 때 똑같았어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그 기하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실생활 모델을 좀 생각해 보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본 다음에 성분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 하자. 그냥 성분끼리 더해버리고 성분끼리 빼버리고 성분에다 실수해버리면 끝난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적도 비슷해요. 어찌됐든 내적의 의미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인데 코사인, 크기 코사인 찍어 눌러가지고 방향 맞춰가지고 곱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거를 이제 성분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간편해진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설명은 하되 나중에는 이제 공식만 기억하라 또 이렇게 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공식 외우는 것도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몇 번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할 테니까 좀 신경 써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 2번 벡터의 내적과 성분. 지금까지 벡터에서 방금 내적 문제 풀 때 다 뭘 알려줬냐면 크기를 알려줬어요. 근데 문제 앞에 지금 그 앞에 문제 84페이지 1, 2, 3번 보면 성분 알려준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성분으로 풀어보자 라는 거니까 벡터 A를 A1, A2 라는 성분으로 표시해보고 벡터 B를 B1, B2라고 해봤을 때 이 내적을 성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해볼게요. 근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증명은 좀 어렵고 복잡하니까 설명할 겁니다. 근데 증명할 건데 그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A랑 B랑 내적을 성분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X 성분끼리 곱해요. A1 곱하기 B1.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곱한 걸 더해 주시면 됩니다.
알아봤겠나요? x성분끼리 곱하고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그게 내적값이에요. 얘는 뭐랑 같아요? x야 당연히 크기 코사인 한 값이랑 같은 결과값이 나와야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성분이라는 개념, 크기 코사인. 그러니까 사실 크기는 뭐 성분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코사인이죠. 코사인에서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각도. 결국 각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분을 알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이 크기 코사인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공식이라기보다 이 내적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까 그림으로 조금 이해가 됐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하적으로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더하기 빼기는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x만큼 더 가고 y만큼 더 가니까 심플하게 좌표끼리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오는데 얘는 조금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한번 증명해 볼게요. 증명. 좌표평면 하나 그려봅시다. 성분을 써야 되니까 좌표평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벡터 A라는 걸 적당히 만들어주고 이 종점을 A1, A2라고 할게요. 벡터 A입니다. 벡터 B라는 것도 적당히 만들어주고 이 종점을 B1, B2 벡터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사이각을 세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여기다 쓸게요. 그 다음에 벡터 A의 크기를 편의상 A라고 하고요. 벡터 B의 크기를 편의상 B라고 할게요. 증명하고 있어요, 증명. 그 다음에 여기서 보조선이 좀 필요해요, 보조선. 혹시 코사인 코사인 법칙 기억나나요? 코사인 법칙. 저기 수원에서 배웠죠? 코사인 법칙이 뭐예요? A, B 세타 이렇게 할 때 여기 C죠, C. C의 값을 구하는 게 코사인이에요. A, B 세타라는 거 뭐죠? 혹시 그때 배웠을까요? A, B 세타라는 건 두 변과 사이 끼인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지 않았어요? 두 변과 그 끼인가? 뭐죠? 합동. 기억나요? SAS 합동. 기억납니까? 뭐 지금 내가 설명할 내용은 아니긴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합동이라는 게 뭐예요? 두 변과 끼인가에 같으면 그렇게 생긴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두 삼각형은 똑같이 생겼다.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생긴 삼각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C라는 변의 길이도 하나로 딱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이 삼각형이 딱 하나로 결정된다는 걸 알았는데 왜 이 나머지 변의 길이는 못 구해내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해결해낸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이 뭐예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개의 변의 제곱의 합에다가 2AB 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 곱해서 빼면 이 남은 변의 길이가 나온다. 기억납니까?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수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아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과정을 좀 할 거예요. 이 과정 코사인 제2법칙 코사인 쌤때 2법칙이라고 자꾸 2법칙이라고 하네. 쌤 학창 시절에 이게 2법칙이었거든요. 1법칙 따로 있고 이 2법칙. 지금은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통칭이 됐죠.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이 교과 자체는 사실 이제 수원 스토를 안 배워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교과예요. 교육과정 설계상. 그래서 그 코사인 법칙을 유도해내는 과정이 지금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과정대로 우선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중간에 근데 코사인 법칙을 잘 숙지하고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는 이제 더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끌 거예요. 우선 AB를 하나 연결을 하겠습니다. AB를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를 편의상 K라고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그 5죠. OA로 수선을 내릴 거예요. 수선. 수선 내린 이쪽을 한번 H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OH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이게 더 찍어 누른 거니까 b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b 코사인 세타. b가 지금 b의 크기예요. b의 크기 그냥 편의상 b라고 썼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ph, 이거 bh, 이거 높이. 이거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저희가 코사인이면 여기는 사인이에요. 옆으로 찍어 누르는 건 사인이거든요. b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b분의 bh, b분의 높이잖아요. 사인 세타에 b에다 b 곱하면 bh가 나오겠죠. 이해 안 돼? 요거 증명 과정을 다 이해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만 좀 김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HA의 길이 구할 거예요. HA는 여기거든요. 여기. 아까 여기가 B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여기가 B 사인 세타였고요. 그럼 여기는 전체 길이가 지금 벡터 A니까 A죠. A에서 B 코사인 세타 빼면 되니까 A 빼기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K 구할 거예요. K. 그리고 K 보이나요? K 보면요. 이 삼각형 보여요?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이 두 개의 제곱의 합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좀 할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K제곱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B제곱 사인 세타, B 사인 세타의 제곱. 그러니까 B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 그럼 요 길이는 아까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A 빼기 B 코사인 세타. 그럼 요거 제곱 바로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근데 요거 두 개 합치면 뭐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니까 그냥 B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부터 쓸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사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알면 이 과정이 필요 없죠. 그죠?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유도한다. 그 고1 수업, 고1 과정만 듣고 이제 온 친구들은 이 과정을 모르니까 그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 바로 써도 괜찮긴 해요. 아무튼 계속 이어서. 근데 이 K라는 건 또 다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빨간색 변의 길이에요. 맞죠? 쉽게 얘기하면 A1, A2, B1, B2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거든요. 맞죠?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1 빼기 B1 제곱 더하기 A2 빼기 B2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냥 쓴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전개 한번 해볼까요? A1 제곱 마이너스 2A1 B1 B1 제곱 A2 제곱 마이너스 2A2 B2 B2 제곱. 여기까지 됐나요? 이거 봅시다.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이거 뭐죠?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이 벡터 A의 길이죠. 맞죠? 크기. 벡터 A의 크기죠. 뭐라고 해놨죠 아까? A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A예요. 마찬가지로 B1 제곱 더하기 B2는 벡터 B의 크기니까 B예요. 정확하게 B 제곱이죠. A 제곱, B 제곱. 제곱했으니까. 맞죠? 그리고 나머지 뭐냐면 이거 묶을게요. A1, B1 더하기 A2, B2예요. 맞나요? 그럼 요거랑 비교해보면 똑같은 거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써죠? 여기다 써볼게요. 어떻게 써져요?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없애면 어떻게 돼요? AB 코사인 세타는 A1, B1, A2, B2죠. AB 코사인 세타 뭐죠? AB가 뭐죠? AB는 A의 크기,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뭐예요? 크기 코사인 이게 뭐예요? 내적이죠. 내적. 그래서 결론 뭡니까? A 내적 B라는 건 각각의 성분의 같은 성분끼리 X 성분, X 성분, Y 성분,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코사인 코사인 법칙만 알았다면 조금 더 빨리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튼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성분으로 연산하는 내용이에요. 까먹은 거 아니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적을 성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적을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크기, 코사인 하고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오히려 너희들이 크기, 코사인 좀 잘 외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림이 좀 생각이 나고 이제 처음에 딱 내적이랑 우와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잘 기억을 하는데 성분으로 연산하는 거 까먹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했더라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벡터의 연산을 항상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 또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 더하기 빼기 실수배, 내적까지해서 모든 연산은 다 그림, 성분 두 가지 계산이 다 가능합니다. 두 가지 계산이. 그러니까 그걸 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벡터의 내적은 크기, 코사인 하는 방법 하나 있고 또 뭐라고요? 같은 성분끼리,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85페이지 문제 4번. 15페이지 문제 4번. 그거 또 뭐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책에다 한번 풀어볼까요?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x성분끼리 곱하고 y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덜한 사람들은 멈춰놓고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 여기 봅시다. x성분끼리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6. y성분끼리 곱하면 플러스 21. 두 개 더하니까 답은 5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x성분끼리 곱하면 0이니까 0이네요. y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0인가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뭐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벡터의 내적은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크기, 코사인. 두 번째,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도 좀 양이 적지 않았는데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또 온라인 때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